윤석열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까? 이 칼럼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아시다시피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잖아요.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윤석열 시대, 이걸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까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글입니다. 글 시작이 좀 인상적인데요.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을 윤 전 대통령 모습을 상상하면서 요즘 폭염인데 선풍기 하나로 버티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? 뭐 이런 거죠. 회한일까? 아니면 뭐 특검에 대한 원망일까? 아시다시피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잖아요.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윤석열 시대, 이걸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까? 이런 질문을 던지는 글입니다. 글 시작이 좀 인상적인데요. 서울구치소 독방에 있을 윤 전 대통령 모습을 상상하면서 요즘 폭염인데 선풍기 하나로 버티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? 뭐 이런 거죠. 회한일까? 아니면 뭐 특검에 대한 원망일까? 이렇게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칼럼을 통해서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, 그 배경에 대한 분석, 또 이게 검찰이나 보수 진영에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칼럼은요, 이 몰락의 원인을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서 찾아요. 좀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언론이나 원로들 충고는 잘 안 듣고 오히려 좀 극단적인 유튜브 채널에 빠졌다거나 뭐 그런 점들. 또 부인 김건희 씨 국정 개입 논란, 이걸 막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고요. 심지어는 뭐 당신은 그냥 검찰총장하고 내가 대통령 할게, 이런 식의 발언을 측근한테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, 정작 근데 이걸 감시해야 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끝까지 거부했단 말이죠. 이런 부분들. 그리고 작년 말에 그 논란 많았던 12.3 비상계엄 선포, 이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고요. 네, 그러니까 칼럼의 핵심 진단은 결국 리더십 문제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. 외부 요인보다는 충고를 거부하고 또 내부 문제, 특히 부인 관련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, 이런 결정들이 결국 정치적인 고립, 또 국민 신뢰 상실로 이어졌고 그 결과가 재구속 아니냐, 뭐 이런 흐름으로 본인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거죠. 네,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검찰 조직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됐다, 이렇게 분석하네요. 윤 전 대통령의 원죄 때문에 검찰 조직이 풍비박산 직전이다,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요. 특히 그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 기소 분리 있잖아요. 소위 검수완박 시즌2. 아, 네네. 이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좌업자득이다, 이렇게 말했다는 걸 인용하면서 검찰의 위기감을 더 부각시키더라고요.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요. 중대범죄 수사하는 중수청이랑 기소만 하는 공소청, 이걸 새로 만드는 게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, 이런 해석까지 나온다고 전해요. 그러니까 뭐 검찰 조직 해체가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, 이런 분위기인 거죠.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찍 물러난 거나 검사들이 막 동요하고 있다, 다음 총장 뽑기도 어렵다,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오고요. 이 지점이 좀 흥미로운데요. 그러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의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힘을 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, 뭐 이런 분석인 건가요? 바로 그 점입니다. 그 역설적인 상황이 이 칼럼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아주 강력한 명분을 줘버렸다, 뭐 이런 분석이죠. 이게 단순히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권력 구조나 형사사법 시스템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,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제 칼럼은 좀 더 큰 질문으로 가는데요. 바로 역사적 평가 문제입니다. 윤 전 대통령이 과연 그냥 좀 미숙했던 국군 통수권자, 이 정도로 기록될까? 아니면 그 부인 관련 문제들 있잖아요. 네, 뭐 샤넬백이라든지 무속 의혹 같은 거요. 그렇죠. 그런 걸로 나라를 좀 어렵게 만든 혼군, 그러니까 좀 판단력이 흐린 군주, 이렇게 평가받을 것인가 하고 붙는 거죠.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전에 김건희 씨가 통화해서 원래 우리는 좌파였다, 조국 때문에 입장을 바꿨다, 뭐 이런 말 했다는 걸 근거로 들어요. 그래서 혹시 이들이 보수 진영에 숨어진 트로이 목마 같은 뭐랄까 가짜 보수는 아니었나, 이런 상당히 날카로운 의혹까지 제기합니다. 네, 바로 그 지점에서 칼럼은 보수 진영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냐, 그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윤석열 시대와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. 거짓 보수와 분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다,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.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말한 거 있잖아요. 탄핵의 바다를 건너고 인적 청산도 필요하다는 발언. 이걸 인용하면서 보수 재건의 방향성을 좀 뚜렷하게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장세정 논설위원회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몰락 과정에 대한 한 가지 분석을 좀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이게 검찰 조직, 또 보수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과제를 던지는지에 대한 좀 뚜렷한 관점을 본 것 같아요. 정말 한 개인의 행보가 정치 지형이나 국가 시스템 전체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구나,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. 그렇죠. 이 칼럼이 던지는 질문들을 좀 곱씹어 보면요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왜 가능했을까? 그 배경에 혹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제도적인 취약점 같은 건 없었을까? 이런 질문이죠.
특정 인물이나 어떤 정치 세력의 흥망성쇠를 넘어서서요.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 주는 교훈은 뭔지,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